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내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한덕수 총리의 지금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정돼 있죠. 탄핵심판 선고 내일 아침 10시입니다. 24일 아침 10시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데요. 복귀 때는 첫 일정으로 NSC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트럼프와 통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부총리인 최상목과는 또 다른 지금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또 지금 트럼프가 지금 취임한 후에 우리나라와 그 교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하는 대로 NSC 회의를 열고 그리고 트럼프와 통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는 지금 중앙일보 뉴스가 있습니다. 첫 일정이 뭐냐?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면 첫 일정이 뭐냐? NSC가 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와의 통화 추진이 될 것이다. 라는 지금 보도입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를 하루 앞둔 23일 국무총리실은 차분히 기다리겠다면서도 한 총리 복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 봐야 한다며 모든 가능성을 두고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 봐야 한다며 모든 가능성을 두고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24일 선고는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된 지 87일 만입니다. 야당은 비상계엄 공모, 묵인 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최혜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을 이유로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한 총리 복귀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19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1시간 30분 만에 큰 쟁점 없이 종결되면서 헌재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변이 없다면 내일 한 총리가 복귀할 전망이라면서 정략적인 행위는 일체 중단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재난 극복에 집중하자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24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헌재 신고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 혹은 각하할 경우 한 총리는 즉각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 복귀하게 됩니다. 한 총리는 성부 서울청사로 이동해서 복귀 소감과 함께 짧은 입장을 낼 예정인데요. 한 총리 측은 직무정지가 된 기간에도 분열된 국론에 대한 걱정이 컸다면서 별도의 대국민 담화나 모두 발언을 통해서 국정안정과 국민 통합을 우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한 총리 행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국회 통과로 권한대행을 맡았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로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해 12월 14일과 유사할 전망입니다. 당시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맡자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에도 NSC를 소집해서 안보상을 점검하고 임시 국무회의에서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는 또 치해 대응으로부터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도 받을 전망입니다. 업무에 복귀하면 한 총리 가장 큰 숙제로는 미국의 통상 압박 해소와 대미 외교 라인 복원 등이 꼽힙니다. 최 대행은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권한대행을 맡은 지 이틀 만에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전성에 대해 미국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과거 주미대사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경험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더티 15 지정과 관세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한 총리 헌재 변론에서도 세계 질서가 재편될 때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서 기민한 외교적 대응을 총리 복귀 사유의 하나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만약 복귀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등 해외 정상과의 통화는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을 추진하며 추가 경쟁 예산 편성과 공석인 국방부 행정안전부 장관 추천 등 전국 안정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복원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야당과의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 대행에 대해서 23일 빠른 시일 안에 탄핵하겠다며 탄핵안의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기로 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보도를 종합해 보면요, 한 총리가 복귀합니다. 그럼 복귀하게 되면은 한 총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지금 보도인데요. 한 총리가 만약에 이제 내일 직무 복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NSC 회의를 열 것이다. NSC 회의라는 것은 이제 국가안전보장 회의를 말하는 거죠. 이 회의를 열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그 트럼프와의 통화를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총리는 아무래도 경제부총리하고는 급이 다르죠. 사실 한 총리는 말이죠,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통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 통화를 갖다가 외교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관세 문제라든가 민감 국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미국과의 풀어야 할 산적한 과제들 때문에라도 지금 한덕수 총리가 미국과 빠른 시간 안에 말이죠, 그렇게 교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이제 탄핵안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아무래도 삼청동 공간에서 그 헌재 신고를 뭘 지켜보다가 그다음에 이제 정부 서울청사로 이동을 해서 아마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대국민 담화나 모두 발언을 통해서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을 우선 강조할 것이라는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총리의 행보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됐을 때 그때와 다름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도 말이죠,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맡자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죠. 한 총리 이번에도 NSC를 소집해서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임시국무회에서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는 또 최대행으로부터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도 받을 전망입니다. 업무에 복귀하면 한 총리 가장 큰 숙제로는 미국의 통상 해소와 대미 외교라인 복원 등이 꼽힌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행은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지 못했지만, 최상목을 하지 못했지만 한 총리는 저번에도 바이든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와도 전화 통화를 시도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한 총리의 복귀는 말이죠, 지금 최대행과도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그 무게가 다르죠. 한 총리가 복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지금 물론 마흔역 문제는 걸려 있습니다만은 마흔역 문제는 뭐 미리 그것이 대통령의 어떤 권한이고 자기는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마흔역을 뭐 임명할 가능성은 뭐 제로고요. 그다음에 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한 총리로서는 대통령이 돌아오실 때를 대비해서 내각을 추스리고 그리고 또 그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 총리가 복귀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할 것인가라고 하는 뉴스를 말씀드렸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